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동 목표의 진술 방법으로서 진술 원칙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목적과 목표의 어떤 진술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향하는 어떤 그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초적인 자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사회적 이념, 이런 파악이 여기에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이 사회적 어떤 이념, 그 다음에 이념,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명, 기관의 어떤 목표, 지향하는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청소년 기관에 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 정부나 민간단체, 그리고 여타 기관들에 의한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어떤 정부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 어떤 그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목적, 뭐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시해서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 프로그램들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관에 의한 프로그램이 방향이 결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제반 속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 및 동향, 이것들이 설정돼야 된다. 그래서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제반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기관이 또 이 변화될 사항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동향, 그다음에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떤 동향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와 이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의 요구와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연계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 기관에 설립되면 그 설립의 이념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 이념. 그리고 그 뭐 학교에도 보면 교육 이념, 설립 이념이 있잖아요. 설립 이념에 따라서 그것들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교육 이념에서,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설립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채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다음에 교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설립 취지, 이게 이념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청소년의 요구와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래서 교육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설립 이념과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교육 목표, 교육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제일 경민대학의 어떤 교육의 목표,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설립 이념과에 잘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설립 이념과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타 기관에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공모서를 제출한다든지, 공모서를 우리가 뭐 제출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5개년 계획의 어떤 교육의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작성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립 이념에 맞는 교육 목표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설립 취지, 이념 근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성장과 발달 요구, 필요, 문제 해결, 이런 것 등을 기본적으로 해서 청소년의 어떤 성장과 발달, 그다음에 요구와 필요,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그런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잘 설정을 해야지만 그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활동 목표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보면 실천 가능성과 함께 미래에 성취될 수 있는 이 현실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계성과 논리적인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 목표는 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어떤 내용, 그다음에 설계, 열망, 그다음에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작용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의 활동 목표의 진술은 여기에는 환경과 청소년, 내용, 설계, 열망,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환경은 자, 사회적 심리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활동 목표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 매우 밀접한 이런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 목표의 첫 번째 진술은 환경적이다. 그래서 환경은 사회심리적 상에서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자, 청소년의 발달 심리학적 특성이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라고 우리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발달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이 활동 목표라든지 이걸 설정하는 데 어떤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내용이나 교재가 이 활동 어떤 목표에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 목표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내용은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활동 목표는 자,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열망이 여기에는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동기는 자, 이제 동기라 했잖아요. 청소년이 이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서 설정된 활동 목표를 추구하는 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이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활동 목표 진술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 및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 활동 목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건들 중에서 이제 뭐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는 청중입니다. 청중. 이 청소년을 어떻게 되면 여기에는 이 청중은 청소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행동.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보면 조건. 네 번째는 상황. 자, 활동 목표가 반드시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이건 네 가지 어떤 그런 요건을 우리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청중, 행동, 조건, 상황이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청중은 이 청소년, 그 다음에 행동은 활동을 통해서 변화 또는 획득되기를 바라는 이런 청소년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 조건은 청소년이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죠. 자, 활동 결과로 변화된 행동의 양적 또는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어떤 증거의 표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를 진술할 때 가능한 한 관찰 가능한 어떤 이 행동 동사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도자가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목표의 주체는 자, 활동 목표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죠? 청소년. 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 지도자이기 때문에 활동 목표는 다른 목표와 조화를 유지하되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위계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활동 목표의 활동 내용이나 이런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오류를 피하고 그리고 청소년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기대되는 행동을 진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활동 목표를 진술할 때 고려할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목표를 진술할 때 고려할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목표 진술 방식을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주제를 명시해야 되고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도착점 행동 여기 동사를 선정하고 도착점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조건을 기술하고 성취 수용 수준을 여기는 결정한다
라는 것을 이런 진술 방법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자, 활동 목표의 진술은 대체로 뭐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두 가지 총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가정 종료 후 청소년이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이 도착점 목표, 도착점의 어떤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도착점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필요한 수단적인 이 중간 목표로서 도착점 목표의 어떤 하위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수준의 어떤 목표 진술 방법은 먼저 도착점 목표를 진술하고 달성해야 할 순서에 따라서 이 순번이 먹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도착점 목표 밑에 수행할 어떤 하위 목표를 순범에 따라서 이제 진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청소년 여기에서 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 위계화다. 위계화.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시 제기되는 문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목표 갈등이다. 자, 목표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 어떠한 목표를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을 행하는 수단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보다도 궁극적인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져서 생기는 경우에도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한정된 자원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목표와 조직 목표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목표 전치입니다. 자, 조직 내외의 어떤 사정이 변함에 따라서 목표의 이 전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운영 조직 내외에서 어떤 지배적 세력을 형성하는 이 집단과 그다음에 상대적 세력을 형성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상대적 세력이 변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적 그리고 어떤 그런 인적, 물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어떤 이런 사정이 변화되게 되면 현재의 자원 할당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조정하게 돼서 목표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추구하는 목표의 중요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업무의 원칙이나 기관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당초 지향하는 어떤 이용자 목표 대신 이 규칙과 절차에 맞추는 것을 실행 목표로 해서 업무를 관료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목표의 전체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조직이나 이 개인이 표현된 목표를 제쳐둔 채 암묵적으로 그 다음에 이 수단을 목표로 삼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현상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예산 압박을 받아서 당초의 이용자 지향 프로그램 목표 대신에 조직의 유지 성장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가 전치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목표 설정의 위계하다. 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목표들을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는 한 방법이 바로 목표를 위계하는 방법인데 위계하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 이 방향과 과정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목표를 구별해 갈 수 있어서 이 목표 갈등의 소지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목표는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여러 단계의 어떤 하위 목표들로 나누는 것이 여기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목표의 위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의 위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영향 목표다. 자, 가장 높은 수준의 이 목표는 자, 프로그램이 얼마만한 효과를 줄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목표. 그래서 이 목표는 언제까지 참여 집단을 어떤 상태로 도달시키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영향 목표고요. 자, 성취 목표는 자, 참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목표다.
그래서 이것은 자, 몇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에게 의도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답니다. 자, 다음에는 활동 목표입니다. 활동 목표는 자, 프로그램의 결과 대신 이제 투입을 정하는 목표다. 그래서 성취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투입할 노력의 양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이 목표의 서술은 그 노력의 양을 어떤 척도 단위로 표시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은 이용자의 어떤 수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행 기간, 그다음에 이용자 지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 목표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이용자 목표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수의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목표. 그래서 이용자 목표.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목표 구조와 함께 평가는 어떻게 돼요? 하위 목표들이 시간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얼마나 달성되었는 것을 이제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종합해서 이 종합 평가를 이제 요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런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 자,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설정된 목적과 목표를 여기에서는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입각해서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자, 설정된 목적과 목표의 어떤 진술은 몇 개의 어떤 기준들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과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합치하는가는 결국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문제 분석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합치성. 그래서 자, 문제 분석과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가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는 결국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해결하라고 의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는 또 잘 정의되었는지 이것을 가늠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 분석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 그리고 결국 이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는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또 잘 정의되었는지 이 가늠한 척도 이거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뭐냐 하면 자, 문제 분석과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적과 목표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진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의 진술 사이가 등가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대한 진술과 목적과 목표의 진술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해결책과 문제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막대한 물적 그리고 인적 비용에 대한 어떤 손실이자 중대한 결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성과 목표와 문제 분석의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성과 목표와 독립 변수가 등가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문제의 어떤 인과관계에서 독립 변수가 학교 폭력이라고 한다면 자, 목표가 실행되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인 성과 목표는 반드시 학교 폭력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적절성과 이제 평등성인데, 자, 적절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절성. 자,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성이 이제는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 자, 적절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적절성을 기준으로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경우
경제학자들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자, 목적과 목표, 이 설정된 목적과 목표가 그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된 목적과 목표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평가에서 의미하는 이 적절성의 기준은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비용에 기초한 이 적절성과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절성은 혜택이나 서비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어떤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성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이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비용에 적절하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평등성입니다. 자, 평등성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보면 이 관심이다. 그래서 뭐냐 하면,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평등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서비스나 혜택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어떤 면에서는 평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평등성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과 목표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계급의 상태에 따라서 차별적인 혜택이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평등성에 있어서는. 자, 다음에는 이제 명확성과 측정 수단, 명확성.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는 어떤 그 명확성과 그 다음에 측정 수단, 그리고 어떤 도구, 이 도구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명확성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는 알기 쉽게 명확한 용어들로 어떤 면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 관한 어떤 진술들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목표들은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시 한번, 목적과 목표가 여기에서 보면 잘 정의되어 있다. 잘 정의되어 있다면 뭐예요?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여기에서는 그 목적과 목표들을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적과 목표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목적과 목표의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게 되고 비상식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이 현실적 합성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명확성은, 목적과 목표가 여기에는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실로 잘 성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는 측정 수단입니다. 측정 수단은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 진술이 측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설정된 목표 진술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는 어떻게 돼요?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 측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런 측정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측정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명확성과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활동 목표의 진술을 위한 이제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인지적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신체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자 인지적 행동에 따른 행위 동사가 있습니다. 행위 동사. 행위 동사. 그는 뭐냐 하면 이제 인지 행동 특성에 있어서는 지식, 이해력, 적응력, 분석, 종합, 평가가 있는데 이 행위 동사는 이런 거라는 거죠. 지식은 뭐 정의한다, 구별한다, 확인한다. 이런 거 이해력은 계산한다, 토의한다, 식별한다. 뭐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적응력은 추론한다, 결정한다, 사용한다. 뭐 이런 것이고 분석은 구별하고 탐색하고 확인하고 종합은 쓸 수 있다, 말한다, 설명할 수 있다. 평가는 평가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행위동사 어떤 그런 인지적 행동 특성에는 이런 어떤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동사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의적 행동 특성입니다. 정의적 행동 특성의 영역에는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그래서 수용은 경청하다. 여기는 대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선택할 수 있다. 반응은 거부한다, 뭐 반항한다, 투쟁한다, 논쟁한다. 가치화는 깨닫는다, 의미를 부여한다. 조직화는 논의하고 이론화한다. 인격화는 개선한다, 변화시킨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위동사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신체 운동적 행동 특성입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역은 여기에서는 6가지가 있습니다. 반사 운동, 초보적 기초 운동, 지각 능력, 신체적 능력, 숙련된 운동 기능, 동작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고 행위 동사로는 반사 운동은 반응하다. 그다음에 초보적 기초 운동은 달리다. 지각 능력은 뭐 보고, 보다, 느끼다, 듣다. 신체적 능력은 뭐 깨끗하다, 구멍을 파다, 묶다, 고정시키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숙련된 운동 기능은 뭐 조립하다, 짓다, 측정하다 이런 거고. 자, 동작적 의사소통은 창작하다,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적 설정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청소년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목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진술하고 그걸 어떻게 위계화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까 어떤 목적과 목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 및 목표 설정을 알아봤는데 이미 다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또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